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14억 중국인을 오열시키며 한국 한복을 중국 드라마에 베끼기 시작하게 만든 K-드라마를 소개하고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중국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한류 소식이 아닌 내란 사태 관련 잡소리를 좀 길게 시작하겠습니다. 매번 이야기하지만 이 잡소리가 싫으신 분들은 유튜브에는 엄청나게 많은 한류 반응 채널이 있습니다. 그쪽 채널에 가셔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991배 약칭 성조기 부대들은 왜 그렇게 미국 성조기를 들고 마치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 국가처럼 창피한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끝없이 미국의 트럼프가 집권하면 윤석열을 구원해 줄 거라 선동하며 991배들이 더욱 성조기를 들고 흔들게 만듭니다. 정말 창피한 게 독재국가인 민주주의 집회에서도 보지 못했던 성조기를, 그리고 심지어 일장기까지 흔들어대고 있을까요? 미국이 그들에겐 신같은 존재일까요? 그들은 전 세계에 우리가 미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국가를 오해하게 만듭니다. 오죽하면 미국인 관광객들도 왜 한국인들이 미국의 국기를 흔들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고 이상한 현상이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면 미국은 우리에게 K-드라마에 나오는 미스터 션샤인일까요? 물론 미국은 한국전쟁에서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지켜준 우리의 강력한 동맹국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봤을 때 미국은 우리가 일본에게 식민 지배를 당하게 만든 역할을 했으며 한국전쟁 또한 미국의 책임이 없다고는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역사 공부를 했다면 미국과 일본이 맺은 가스라 테프트 조약으로 미국은 필리핀을, 일본은 한국을 차지하기로 했던 미략을 기억해야 하며 2차 세계대전 승전국인 미국과 소련이 패전한 전범국인 일본을 분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반으로 갈라서 분할 통치한 것과 1950년 1월 10일 당시 미 국무장관 에치스는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을 알래스카,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 선으로 한다고 엄명하며 사실상 한국을 포기하며 한국전쟁 발발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위에서 언급했듯이 미국은 한국전쟁에서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우리도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서 희생하며 그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만 이것은 절대 공짜가 아니며 우리는 1년에 1조 5천억 원의 막대한 비용으로 미군을 고용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이지 우리가 미국의 식민지도 아니며 미군이 희생하며 공짜로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뭔가를 잘못하면 비판해야 맞고 중국이 우리나라에 잘못해도 당연히 비판해야 우리가 진정한 주권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991배들은 미국을 신성시하며 미국을 비판하면 종북 빨갱이가 되는 이상한 매국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트럼프가 내란 수계를 지켜줄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생각이 망상이라는 것을 미국 언론에서 전하고 있어서 바로 소개합니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폴린 폴리시는 현재 시간 3일자로 한국 보수파 트럼프의 지원을 절박하게 요청하다란 제목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폴린 폴리시는 윤 대통령의 계엄 실패 이후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여당의 방미위원단을 거론하며 이들은 트럼프 정부의 미약한 유대감을 강조하며 권위주의 지도자들에 대한 트럼프의 호감에 큰 기대를 걸고 워싱턴으로 향했다고 보도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보수 정치인들은 윤 대통령의 내란 도박을 중국의 간섭에 맞서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려는 용감한 움직임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 매체는 윤 대통령의 극우 지지자들도 트럼프가 구하러 올 것이라는 희망에 집착하고 있다며 그들은 트럼프가 부정선거를 조사할 것이라는 소설을 전파하며 트럼프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무효할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폴린 폴리시는 이 같은 보수 정치인들과 지지자들의 시도가 미국의 새 행정부에 먹혀들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관측합니다. 이 매체는 분명하게 말하지만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를 뻔뻔스럽게 현실주의적 시각으로 바라본다며 이념적 우려에 흔들리지 않고 한미 동맹을 거래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봅니다. 이 매체는 국민의힘의 절규에도 트럼프는 윤 대통령 구명에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트럼프에게 더 나은 외교적 동맹은 이재명이 될 수도 있다고 보도합니다. 폴린 플리시는 트럼프가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한국의 새 행정부를 상대하기 위해 시간을 끌 가능성이 더 높다는 국내 전문가의 전망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미국 기사는 우리나라 구글배들에게 너희들 망상에서 벗어나 꿈깨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각스르고 중국에서는 계속 K 사극만 올라오면 한복을 무조건 자신들의 한푸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부터 중국의 망상을 바로 깨트려 보겠습니다. 이 기사와 이 드라마를 본 중국인들의 반응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극에 미국 언론에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나라 명작 역사극들이 현재 전세계 K-드라마 시청률 70%를 차지하는 넷플릭스에 지금 방영되어도 엄청난 신드롬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기사 순위 1위 K-드라마의 중국인 반응을 소개하는 이유는 현재 역사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의상들을 중국인들이 자신들의 의상을 베꼈다고 망언을 하고 있는데 이 드라마 방영 당시에 중국인들은 이 드라마의 의상을 보고 감탄을 했으며 그 당시 한국 역사 드라마 의상들이 중국 것이라고 말하는 중국인들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2009년 당시 이 드라마는 한국 드라마 거의 최초로 드라마 의상이 엄청나게 화려한 한국 퓨전 한복을 선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국의 2009년 이전 드라마에는 볼 수 없었던 2009년 우리 이 K-드라마가 중국에서 인기를 끌면서 중국 역사 드라마의 한국의 퓨전식 한복을 그들의 드라마에 모방하기 시작했고 14년이 지난 지금은 자신들의 의상이라 억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일단 미국 스크린렌트 기사를 먼저 살펴보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K-드라마는 다양한 장르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사적인 K-드라마는 낯설고 흥미진진한 한국 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를 서양 관객들에게 제공합니다. 시대극은 늘 인기를 끌었지만 오만과 편견부터 1883년까지 유럽과 미국의 역사는 철저하게 화면을 통해 탐구되었습니다. 한국의 과거도 마찬가지지만 10세기 초 조선이나 후삼국 시대를 배경으로 한 역사적인 K-드라마가 미국 시청자들을 한꺼번에 사로잡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역사적인 K-드라마의 스토리라인에는 왕자에 대한 음모, 정치적 불안, 어쩌면 약간의 사랑과 코미디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K-드라마는 현대 이야기만큼이나 몰아보기 가치가 있습니다. 넷플릭스와 라쿠텐 빅키와 같은 스트리밍 웹사이트 덕분에 전세계 시청자가 최고의 역사 K-드라마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전세계적인 히트작인 오징어 게임부터 스릴 넘치는 각색작 종이의 집 한국판에 이르기까지 K-드라마는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고 미국과 영국의 인기 프로그램에서 볼 수 없는 서사를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풍부한 한국 문화와 전통을 특징으로 하는 역사적인 K-드라마가 포함됩니다. 최고로 순위가 매겨진 최고의 역사 K-드라마입니다. 15위 화랑, 14위 철인왕후, 13위 7인의 왕비, 12위 신입사관 구혜령, 11위 기황후, 12위 대장금, 9위 뿌리 깊은 나무, 8위 군주, 7위 달의 연인 보보경심녀, 6위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 5위 미스터 션샤인, 4위 육룡이 나르샤, 3위 구름이 그린 달빛, 2위 해를 품은 달, 1위 선덕여왕. 이 기사는 이 드라마 순위를 나열하며 하나하나의 드라마 설명과 함께 기사를 마칩니다. 다음은 이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선덕여왕 중국 시청자 반응입니다. 선덕여왕의 성장 과정을 이야기하는 전반부가 굉장히 좋고 후반부의 궁중 장면은 너무 평범하지만 후반부 비담의 나는 꽤 흥미롭다. 미실이 죽은 후에 나는 바로 드라마를 포기했다. 미실의 최고의 연기야. 너무 멋져. 의상이 너무 화려해서 내 마음을 훔쳤다. 이야기는 콤팩트하고 시청률이 높습니다. 나는 고현정이 연기한 미실의 배반과 카리스마가 너무 좋았다. 이효원의 연기 능력은 훌륭하고 그녀는 매우 에너지가 넘칩니다.
지금까지 본 드라마 중 유일하게 절대적인 악역이 없는 작품이다. 비단과 여왕의 사랑은 가슴 아프다. 내가 왕이라면 왕자를 포기하고 그와 함께 할 것입니다. 연기력이 좋은 이효원도 확실히 고현정 앞에서는 조금 뒤떨어지고 미실의 아우라가 시청자를 압도한다. 미실 역을 맡은 배우는 한국 드라마 여배우들에게 흔히 볼 수 있는 빤히 쳐다보며 입술만 움직이는 화려함이 없는 매력이 있다. 물론 대본 자체도 너무 좋고 대성공. 중국 사극에 비해 한국 드라마는 굉장히 인기가 많다. 지금까지 본 한국 드라마 중 최고 분위기 있고 전략적인 사랑은 역사적 맥락에서 더욱 감동적입니다. 다른 한국 드라마와는 차별이 된다. 한국 사극과 비교를 해보니 국내 사극보다 정말 좋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중국어랑 광동어 진짜 잘하는 사람 몇 명 뽑기가 그렇게 어려운가요? 게다가 배우들이 너무 잘생겼어요. 여배우부터 남배우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잘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이 드라마가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5, 6년이 지나고 여성의 성장을 다룬 드라마가 너무 많아 이 드라마의 높은 이도와 배우들이 뛰어난 자질이 돋보입니다. 미실은 후손을 위한 계획이 있고 선덕여왕은 국가를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의상은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다. 최고다. 선덕여왕의 성장사극으로 스토리가 탄탄하고 전략적이며 분위기 있고 멤버 전원의 연기력도 제법 괜찮다. 나는 여주인공의 아름다움을 좋아한다. 눈길을 끄는 의상, 많은 미녀, 꽃미남 등 한국 사극 드라마의 특징을 유지하며 스토리가 점점 흥미진진해지고 있다. 역대 한국 드라마의 고정관념을 뒤엎은 가장 신나는 여성 사극은 물론 가장 절묘한 악당 이미지 설정까지 봤다. 미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큰 악당이고 넓은 마음을 가진 큰 남자 비담은 그녀와 싸우지만 결코 그녀의 존경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이것이 진정한 투쟁이다. 미실은 담덕이 왕이 되는 길에서 정말 최고의 선생입니다. 그녀가 죽었을 때 그녀는 정말 왕처럼 차분하고 위엄있게 보였습니다. 모든 멤버들, 특히 미실의 연기력이 정말 미치게 느껴져요. 비담은 정말 잘생겼고 모든 영웅을 완전히 압도합니다. 미실은 아우라가 강해서 눈썹을 올릴 때마다 나도 함께 눈썹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5점을 주는 것은 조금 부족합니다. 미실이 악역을 맡았지만 그의 연기력이 너무 좋아서 보는 재미가 쏠쏠했다. 이 드라마를 본 후 저도 이효원을 정말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이 드라마 방영 당시에는 중국인들이 단 한마디도 자신들의 의상을 베꼈다는 댓글을 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 드라마만 나오면 꼭 자신들의 한풀을 베꼈다는 댓글이 먼저 달립니다. 우리나라 역사 드라마는 선덕여왕 이전과 이후로 우리나라 역사 드라마의 의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당시 한국 시청자조차 이 선덕여왕에 나오는 한복에 매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나오는 거의 모든 역사극에서는 고전 한복의 퓨전을 가미한 더 예쁘고 화려한 한복으로 대부분 바뀌게 됩니다. 결국 요즘 역사극은 대부분 퓨전 한복인 것이죠. 2009년 이전의 중국 드라마를 보면 변발의 칩하우 스타일의 역사극이 대부분이었다가 판타지를 엄청나게 찍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화려한 개량 한복을 본떠서 중국 전통 의상을 개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 한국 역사극에 몰입했던 중국인 제작자들 또한 중국 의상을 한국의 한복 스타일로 개량하면서 이제는 스스로 자신들이 만든 옷이라고 체면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려면 2009년 이전의 중국 역사극을 보면 확실히 지금의 화려한 스타일의 중국 의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